안녕하세요. 제이디드월드입니다. 평소에는 전기차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00배 주식.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100배 수익률 이런 거 한번 먹어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으면 많은 마이너스 난 종목들, 그동안의 손실들을 한방에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실 상장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보시면 이것이 남들이 좋다 이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에너지 음료, 최근에야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에너지 음료지만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에너지 음료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음료를 찾게 되면서 이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 이런 기업들, 과연 우리는 왜 2000년대 초반에 몬스터 베버리지 같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못했을까요? 지금이야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이런 이커머스 기업들, 이제야 사람들은 이커머스가 돈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 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지 못했을까요? 특히나 아마존은 엄청난 비관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엄청난 욕을 먹던 기업이었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수익률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10불 이하이면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퍼스트 무버는 될 수가 있지만 돈을 전혀 제대로 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조비 에비에이션. DA 때 한번 올랐다가 이제 합병할 때 한번 올랐다가 지금 계속해서 10불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가격은 5불, 5.2불 아주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3빌리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비 에비에이션은 에어택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택시가 완성이 되었냐? 상용화 제품이 나왔느냐? 아닙니다. 아직 서티피케이션 받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택시가 될까? 이거 떨어지면 인명피해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세상은 안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0불을 못 넘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조비 에비에이션이 에어택시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eVTOL이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없는데 조비라는 기업이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새로운 산업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는 언제나 하이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에어택시 분야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이번 연도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지금 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타야 되는 것인지. 현재 많은 분들은 여전히 조비의 사업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도 2024년, 그리고 스케일이 되는 시점도 2026년, 정말로 공격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성장주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거는 지금 정말로 건드리기가 힘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술력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용화 시점은 2024년, 거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스케일 시점은 2026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시점도 2026년이고 현재 2022년,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이건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와치리스트에 올려서 추적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조금씩 지금부터 매집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로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운도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비 같은 경우는 현재 1.3빌리언, 1.5조 가량의 현금을 들고 있지만 현금은 당연히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고, 이렇다라면 나중에 오퍼링, 유상증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정말로 아까운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렇다면 2D에서 3D로 교통체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차가 막히면 끝인데, 이것을 그냥 하늘로 적당한 가격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 결국 새로운 교통 환경을 만든다라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대로 에어택시 시대가 온다라면 2040년에 1.5달러 규모 1000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에어택시 사업이라는 것이 생산 부분, 서비스 부분, 이착륙장, 이 부분이 아마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미국에서 에어택시 서비스는 아마 우버랑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 항공사랑 파트너십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장이 필수기 때문에 도시에 이런 스카이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카이포트가 도시마다 완성이 된다면 새로운 도시의 탄생이 아닐까, 정말로 교통의 혁명이 아닐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섹터가 에어택시라고 저는 보면서, 조비의 경영진도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플랜으로 10년 뒤면 아마 기체도 10,000대가 넘을 것이고 매출도 20조가 넘을 것이면서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운영이 될 것이면서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마진이 35%가 넘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길게 보고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 없냐,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조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되는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프리 프로덕션, 완전한 커머셜 제품은 아니라는 점, 결국 이것이 완전한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더 이상의 주가가 10불 밑에서 노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창업자 조벤 형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생산을 도와주는 토요타, 폴시에라, 인텔, 그리고 리드 호프만 형, 마지막으로 베일리 기포드까지 지분율 투자는 정말로 좋은 기업가, 정말로 좋은 사업가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 상용화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용화에 성공을 한다라면, 이 스케일, 본격적인 스케일이 성공을 한다라면, 에어택시의 시대가 온다라면, 결국 이 퍼스트 무버 조비가 먹을 수가 있다라면, 결국 조비라는 기업은 하이리스크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메타포트라는 기업인데, 작년에 메타버스 핫할 때 정점을 찍고 역시나 10불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6.9불, 시가총액은 1.94빌리언에 달합니다.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빌딩 공간 데이터 기업이라고 메타포터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포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려면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실 공간을 복제한 세계, 결국 지금 가장 유력한 섹터는 부동산 섹터에서 먼저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술력이 완성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트윈,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을 컴퓨터 속의 가상 세계에 구현, 이런 거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세상이 언제 올까, 나는 이런 거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메타버스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메타포트라는 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인프라, 엔진, 칩, 그리고 데이터 기업, 공간 데이터 기업, 메타포트. 그렇지만 이 기업이 현재 10불 밑에서 거래가 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기술력 부분이야 인정을 하겠지만 결국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 이거는 너무 과평가이다. 이렇게 판단을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10불 밑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구독 매출은 서서히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은 670밀리언, 현금은 어쨌든 점점 떨어지면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 기업 역시나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메타포트는 이미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특히나 구글이 매핑을 전 세계에 시키면서 구글 맵을 완성했듯이 이 기업은 전 세계의 빌딩 공간을 데이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의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메타포트의 데이터를 결국에는 쉐어링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이것을 구현을 하려면 이 기업의 데이터는 필수적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페이스북이 언제 가상현실 구축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최근에 페이스북의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메타포트도 10불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 여러분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쇼핑을 가상 공간에서 하는 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아직까지 먼 미래, 오지 않는 미래,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이 가상 공간이랑 증강현실, 결국 부동산 테크 쪽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완성도만 조금만 올라간다면 많은 산업 공간에서 XR 확장 현실, 결국 이런 기술력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되냐 그 시점. 하지만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누구도 메타포트가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찬반 논란, 좋다 안 좋다 끊임없이 논쟁은 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가상현실이 성공만 한다라면, 메타포트 데이터가 정말로 필수적이라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이런 기술력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면 메타포트라는 기업은 하이리스크의 가치가 충분한, 어쩌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배 주식을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만약에 단 한 종목이라도 찾게 된다라면 결국 모든 손실을 만회해주고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을 엄청나게 올릴 하이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결국 여러분들이 집착이란 걸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만의 100배 주식을 발굴해내는 거, 결국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